네, 안녕하세요. 포집내 옆에는 김프론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저희가 오늘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요런 질문을 해준 제 지인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뭐 사야 돼, 지금? 지금 사고 싶은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지금 뭐 사야 돼? 라는, 네,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제 지인이 생각하기로 아마 요런 것 같아요. 뭐냐면, 리플이 오를 땐 리플로 갖고 있다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마 김프로는 아마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네. 네. 그래서 이거 리플이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오를 때는 여기서부터 한 리플을 갖고 있다가, 또 리플 다 먹고 나서 또 오르는 거 해가지고 또 오르는 거 있으면 또 오르는 거, 아카시 네트워크? 여기서 또 갈아타가지고 여기서 먹고. 약간 이런 걸 좀 생각하나 봐요. 다음번 갈 섹터가 혹시 어떤 거냐? 네. 이런. 저는 섹터 매매 자체가 의미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네. 물론 내일 라이브 때 다룹니다. 내일 아주 아나운서님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네. 이제 준비해온다고 해가지고. 내일 라이브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라이브 꼭 보러 오세요. 내일 저녁 7시 합니다. 네. 네.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수세미라던가 아니면 엘프 골렘 막 판타지 그런 거 묶어서 올라간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리플이랑 스텔라 로맨 이 네. 정도. 전 사실 잘 모르는데, AI로 묶인 애들도 있고, 그렇죠. 델리시움이랑 월드코인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묶인 것들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는데, 근데 이제 그 섹터가 어떤 섹터가 먼저 올라갈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게 이제 100% 맞냐라고 하면 과연 100% 맞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 근데 이제 요런 생각을 전 안 해본 건 아니겠죠. 저도 섹터처럼 묶여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 건 알죠. 제가 2017년부터 투자했는데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왜 그런 거를 믿지 않는지, 왜 그런 거대로 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너는 못하지만 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계실 수 있겠죠, 뭐.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카피 트레이딩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매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속임수를 쓸 수 없습니다. 다른 거는 계좌 속임수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특히나 속임수를 쓸 수 없는 것은 내 팔로워들의 수익, 네. 수익률, 수익금 이런 거 다 속임수 쓸 수 있는데 팔로워들의 수익을 못 숨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랭킹 제가 지금 16이네요. 네. 네. 그렇죠. 비트겟에서. 네, 비트겟에서. 비트겟이 카피트레이딩 처음 한 요 거래소예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 한정으로 하면 제가 2등이네요. 저 3명 안에서 저 빼고 나머지 2명은 계속 바뀌어요. 저만 계속 여기 있습니다. 또 한 몇 달 지나면 또 바뀔 거예요. 네.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아직 요번 달 끝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포트폴리오방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30%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30% 정도 수익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번 달만. 이제 1일부터 19일까지. 자, 요런 상황이에요. 저는 요런 상황입니다. 해서, 너는 못하니까 못하는 거고, 난 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보다 잘하겠죠? 네. 한번 카피 트레이딩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매번 인증을 남겨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되시는 분이면 굳이 코인을 하실 필요가 있나? 포트폴리오방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고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3,100만 원은 넘었고, 3,20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자, 요런 상황인데,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그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린 게 있어요. 비트 이더 솔라나 위주로 갖고 있어가지고, 너도 그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독했는데, 솔직히 수익률은 만족스럽지 않아. 리플이랑 이런 애들 다 200%씩 오를 때, 응? 내 것만 이지랄인걸? 라고. 네. 예, 댓글 달아주신 주신 분이 계신데, 자,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현실 보면 또 싫어해. 어떡하지? 현실 한번 봅시다. 네. 자, 리플 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리플이 저점 대비해서 최저점, 여기서 한 2022년 6월 정도가 최저점이네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올라간 게 한 267%예요. 한 26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238% 정도예요. 비슷하네요. 근데 그래도 리플이 더 좋긴 하네요. 그쵸? 네. 수익률로 따지면. 네. 근데 이 수익률 요거까지 하면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고점 대비 따지면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굳이 비교 안 해봐도. 네. 네. 네, 이거 리플이 그나마 수익률을 따라가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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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더리움 갖고 있는 것보다 리플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코인이랑 이렇게 가는 코인이랑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코인 모양 자체가 요런 거잖아요. 이런 코인이랑 어떤 걸 갖고 있는 게 더 여러분들의 심리상에 좋은지 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플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의 가치에 따라서 장투 이 정도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리플을 사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니라면 펀더멘탈을 제대로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면 과연 어떤 걸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솔라나를 한번 볼까요? 솔라나 위주로도 아까 갖고 계셨다고 했으니까 그 댓글 쓰신 분이 솔라나 저점 대비로 하면 얼마나 오른 줄 아세요? 2900% 올랐어요. 네? 맞잖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 2900% 올랐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도 저점 대비해가지고 하면 지금 가격이 한 485%, 한 5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죠. 뭐 2만을 깨고 떨어지냐 마냐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9만인 거니까. 그래서 비트 이더 솔라나를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 만족스럽지 못하다? 얼마나 더 큰 수익을 보시려고. 저는 그거 댓글을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요번 달만 따지면 그렇겠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그 자산이 끊임없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지켜보면서 손가락 빨면서 희망으로 돌려가면서 하다가 어쨌든 올랐는데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올라간 리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텔라 루멘이든 뭐 다른 코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이만큼 오른 거잖아요. 맞잖아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좋겠는지를 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구간,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는 구간, 요 구간이 어쨌든 비트코인 더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실제로 방금 본 것도 솔라나는 예외지만 비트 400 올라가는 동안 이더리움이 지금 200% 올라간 거고. 이더리움 한 250% 정도. 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 포트폴리오 반 저점이 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뭐 기억나지? 네. 그래서 여기 요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포트폴리오 반. 그래서 요때 마이너스였거든요. 이제 800만 원 해서 지금 이제 곱하기 4배 정도 맞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점 대비로. 그러니까 비트코인만큼의 수익률까지는 아니겠지만 비트코인 저점에 산 것만큼의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위주로 갖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솔라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 적절할 때 현금 비중까지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많이 올라가는 애들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목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서 어쨌든 수익률을 비슷하게 따라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네. 만약에 제가 뭐 리플이랑 다른 코인, 리플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리플이 그나마 잡코인들 중에서 제일 리플이 잡코인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가진 애들 중에 제일 대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리플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 이제 1000만 원 됐던 게 그냥 이제 한 뭐 2천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2천만 원도 안 됐을지도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잡을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장투로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물론 얘네들로 갖고 있다가 얘가 오르기 직전에 갈아타고 이런 것도 괜찮죠. 할 수 있다면 네. 근데 저는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저는 A 섹터 오를 때 갖고 있다가 A 섹터가 다 끝났어. 끝난 다음에 B 섹터는 아직 안 올랐어. 그래가지고 B 섹터로 갈아타가지고 또 올라가기 직전에 또 해서 이만큼 먹다가 또 안 오른 C 섹터로 갈아타가지고 먹고 이거를 전 못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저는 여기 이렇게 있는 저는 못하겠어요. 요거 저는 못하겠다고요. 저는 못하겠어요. 아시아 지역에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아시아 지역에서. 안 그러면 전 세계로 따지면 저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전 세계 16이니까 17이네요. 한 16명 있네.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사람 16명. 뭐 물론 비트겟 거래소 한정입니다. 네.
물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제야의 고수분들도 많겠죠. 근데 대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지만, 섹터를 옮겨가면서 먹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미 오른 거, 더 올라간 하고 탔다가 떨어져. 아, 근데 여기서 또 오르고 있어. 그럼 또 갈아타. 손절하고 갈아타. 근데 내가 올라타니까 또 떨어져. 그러다 손절하고 또 갈아타. 이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했을 때 괜찮은 거예요?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불장 대비 특강에서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사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이걸 왜 사냐 라고 했을 때 사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산 거면 이미 망한 매매예요. 네. 막 리플 너무 많이 올라가네? 그래서 샀다면 물론 리플 차트적으로 봤을 때 1, 2 해가지고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1, 2, 7.2까지 갔다가 되돌림 오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높아서 산다. 이거는 그렇죠. 그건 정석적인 네. 매매니까. 근데 올랐으니까요. 왜 사고 싶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왜 사고 싶어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왜 사고 싶어요? 많이 오를 것 같아서요. 이러면 이미 망한 매매라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차트적인 부분이나 아니 펀더멘탈적인 걸 알아야지 요 가격이 올라서 샀을 때에도 떨어지면 적절한 구간까지 버틸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게 깨지면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산 거면 아무것도 못해. 손절도 못하고 왜냐? 가격이 올라서 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도대체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펀더멘탈이 뭐고 지금 손절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손절했는데 다시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예. 단순히 올랐으니까 샀으면 이미 망한 매매예요. 예. 엔비디아도 너무 많이 올라서 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조정 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때. 그쵸. 그때 많이 털렸죠. 다 손절했을 거예요. 예. 그쵸.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예. 산 이유가 가격이 높아서 산 건데 떨어지면 어떻게 붙잡고 있겠냐고요. 네. 근데 그냥 우직하게 뭐 존버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상승장이니까. 네. 하락장일 땐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본인의 실력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퍼즈님 장기적인 관점은 괜찮은데 단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단타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단타를 못 하거든요. 저는 단타를 못 하거든요. 단타로 큰 수익을 못 벌거든요. 네. 물론 요 카피 트레이딩 계정도 진짜 뭐 한 3년, 거의 4년, 1200일 넘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몇 배 되는데, 사실. 출금한 금액 따지면은, 수익금 해가지고, 이건 단리로 계속 하거든요. 딱 7,000달러 맞춰서 해놓고, 수익금 나면 빼고,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래도 이것도 한 몇 배 벌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인 관점을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즈는 왜 이런 걸 추천할까? 왜일까? 퍼즈의 대다수의 자산은 왜 중장기로 갖고 있다고 하는 걸까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불장 대비 특강에서도 충분히 다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불장 대비 특강 제가 댓글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반드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불장 대비 특강의 핵심은 요거예요. 불장이 와도 못 번다. 불장이 와도 버는 놈들만 벌지 못 번다. 올해 아직도 플러스 아니신 분들 계실걸? 근데 이게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면 애초에 단타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도파민 중독이어서 하는 거면은 그럼 뭐 네. 진짜 이러도 상관없는 돈만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올해 이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요 여러분 올해 절대로 손실이면 안 돼요. 이게 1년 봉이거든요. 올해 절대로 손실이면 안 돼요. 2023년도 손실이면 안 되고요. 올해도 손실이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해요. 네. 그리고 올해는 꽤 많이 수익이어야 돼요. 적어도 2배는 불렸어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1월 그때 했을 때 2천만 원 안 됐었거든. 1월 인증했을 때. 그렇죠. 2월에 많이 올랐고 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만 올해만 해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만들었는데, 네, 2배 가까이 만들었는데, 올해만 했으면 2배 정도는,
내가 2배 만들었는데 2배 정도 만들려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해서 본인의 매매 전략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락장 올까요? 와요. 아니면 불장 내에서도 그 알트코인들 반토막 나는 그런 조정 올까 안 올까요? 와요. 오죠. 와요. 온단 말이에요. 와요. 그러면 그때 과연 나는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죠. 지금 뭐 사? 지금 뭐 사? 지금 뭐 사? 지금 뭐 사? 지금은 오래 들고 갈 걸로 사야죠. 해답은 불장 대비 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 그래도 너도 잡코인들 막 그런 거 살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그건 이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네. 네, 시기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죠.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비트이드 솔라나 비중이 매우 높고요. 비트이드 솔라나 현금 합친 거의 비중이 매우 높고.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너무 잔소리인가? 어때? 근데 뭐 이미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최근에 뭐 올라가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있을 거잖아요. 비트도 이제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네 타야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비트 조정받으면 다 틀릴 거란 말이죠. 자, 알트 같은 잡코인들 말고 비트가 30%씩 떨어지면 그치. 네. 그런 관점에서 비트가 올라와서 산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는 꼭 한번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또 보실 거예요, 분명. 이 영상 찾아보실 겁니다. 네. 네.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네. 이상, 재수 없으려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진짜로요. 진짜로 중요한 얘기여서 그렇습니다. 네. 시야를 좀 넓게. 그러니까 단타로 막 해가지고 막 버는 사람 있죠. 막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매수 주문 넣어가지고 막 그냥 막 변동성 클 때마다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번 잃어서 다 잃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나은 방향, 여러분들이 돈을 버내도 더 나은 방향. 도파민을 찾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도파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라이브 재밌을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